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이거 형사 16단독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6단독의 이경선 판사입니다. 이경선 판사. 그런데 그 의미 있는 판결을 선고한 거예요. 바로 이제 이거 조국의 딸 조민에 대해서 이제 이거 7개 혐의를 전부 이제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 1,000만 원. 벌금 1,000만 원이 작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음주운전에도 벌금 100만 원, 150 나오잖아요. 이런 이제 그 전과를 하나인데 그 조민이가 전과를 받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거예요. 그런데 그 조민이는 이제 그 위조나 이거는 이제 인정하면서도 이제 그 검찰이 왜 빨리 공소 안 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제 엄마 재판 보고 하느냐, 검찰에게 너무 다른 재판을 의식해서 늦춘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공소권을 가지고 남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을 했죠. 이게 반성 안 한다는 뜻입니다. 했죠. 그런데 판사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야. 이런 이제 조민의 주장을 기각하고 유죄 판결을 때리고, 원래는 이제 그 재질이 상당히 안 좋으니까 뭐 검찰은 이제 그 집행유예를 구형했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는데 아마 이제 그 판사는 한 3가지 정도를 고려해가지고 이제 벌금 1,000만 원을 한 거예요. 비난 가능성은 크지만 첫째는 이제 그 모든 걸 아버지하고 엄마가 다 위조했다.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저는 실제는 조미가 했다 봐요. 컴퓨터는 어린애들이 제일 잘합니다. 위조 같은 거는. 근데 그 아마 정경심이가 딸을 보호하려고 뭐 내가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실제 이제 판결문에는 아버지하고 엄마가 다 위조했다. 이 말은 진짜 이게 부끄러운, 이게 더 불리한 거죠. 아버지하고 이게 엄마는 형량이 얼마나 오겠냐 말이에요. 조민이가 1,000만 원 놓으면. 그게 첫째 양형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저는 위조 사실을 인정을 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의전을 하고 고려대가 다 취소가 됐죠. 이 말은 이제 그 고졸이 된 거예요. 이런 걸 이게 종합해서 1,000만 원이다. 이렇게 그 선고를 한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게 그 기억하지만요. 이 조민이가요, 위조한 것들이 보통 게 아닙니다. 뭐 보통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이게 뭐 보통 스펙이 아니단 말이에요. 인턴이라는 게 원래 한 달 가까이 며칠 동안 그거 가가지고 이게 온갖 다 해야 인턴 이거 했다면 대단한 거거든요. 뭐 서정욱 TV에 인턴 했다 이거는 거는 의미가 없어. 이걸 하나 써줘도 돼. 제가 서정욱 TV에 인턴 해봤자 이게 뭐 입시에 도움 되겠어요? 그런데 조민이가 한 게요, 다 기억나겠지만 당국대 의광연구소에서 자기가 다 해가지고 완전히 1저자라니까. 1저자. 진짜 논문 쓴 사람은 2저자 3저자는 1저자가 제한이 돼 있잖아요. 이게 피해자가 엄청난 겁니다. 진짜 연구하고 논문 다 쓴 그 학자들은 이게 뭐가 됩니까? 그 석박사 과정에 진짜 참여한 사람은 조민이가 1저자면 자기들이 2저자 3저자면 이게 뭐가 되느냐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냥 이게 세계 잡지에 실리는 논문이에요. 그 다음에 공주대학 생명과학연구소의 인턴, 이 인턴도 그런 거예요. 물 한 번 줬는지 뭐 물 몇 번 줬다는데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아쿠아팰리스, 이게 유명하잖아요. 조국이가 위조하면서 이게 호텔 이름을 잘못 써버린 거 아닙니까? 조국이가 위조하면서 급하게 우리 팰리스라는 게 여러 개로 쓰이다 보니까 이게 명백한 유죄 증거 아닙니까? 아쿠아팰리스. 이것도 게 인턴.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요거는요, 제가 며칠 전에 방송한 것처럼 조민이가 추가 기소될 겁니다. 조민이, 너 벌금 1,000이 끝 아니다. 너 그때 정인 나가가지고 인권법센터 사무국장 재판에 정인 나갔지. 근데 너 끝까지 안 갔는데 갔다고 정언했잖아. 근데 그 너처럼 어린 여고생은 다른 학교 교복 입고 있는 게 밝혀졌잖아. 너 추가 기소 되니까 위정은 잘하면 구속될 수도 있어. 너 조심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너 기소되니까 그 전에 내 방송했으니까 봐. 조민이 뭐 조민이가 볼지 모르지만 이게 그 네 번째고, 그 다음에 그 또 유명한 총장, 얼마나 그때 우리 총장 힘들었습니까? 동양대 총장 표창, 그 다음에 동양대 연구보존 활동 확인서, 이게 6개. 그 다음에 키스트라고 있잖아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아무나 들어가지도 못해요. 와, 이 기관에 인턴했다고. 이런 게 모든 게 유죄가 넣어버린
이게 조민 판결이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왜 조국 당의 20, 30대 지지율이 0%가 나옵니까? 이런 것 때문에 20, 30대가 공정, 정의, 상식에 반하기 때문에 0% 나오는 거 알겠습니까? 이걸 이게 오늘 의미가 있고요. 이 조민이 판결은 이제 곧 아마 조국 판결에도 이제 조민까지 했으니까 이제 조국이도 바로 이제 그 선고가 되지 않을까. 대법원에서 굳이 끌어야 될, 재판을 오래 끌어야 될 이런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는 조국 구속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왜? 유무죄는 이제 다 끝났으니. 유무죄는. 그러면 대법원은 법률심이죠? 대법원은 그냥 인용이냐 기각이냐, 기각이냐 파기환송이냐 이것만 따지면 되거든요. 형량을 뭐 1년으로 줄이고 집행유예 바꾸고 이런 걸 못한단 말이에요. 대법원은 그냥 기각하면 구속이야. 아니면 파기환송 시키거나 이렇게 해야지. 법률심이기 때문에 양형 가지고는 따지지 못한다. 이게 대법원입니다. 따라서 이제 뭐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 기각되겠지. 왜? 1심에 3명이 유죄, 2심 3명이 유죄인데 1심과 2심이 달라진 게 0% 하나도 없다. 1심하고 2심이 똑같다. 100%. 그러면 이게 판사 6명이 똑같다. 그러면 이게 대법원이 왜 달라질까요? 저는 뭐 그럴 일이 없다 봅니다. 자, 그러면 조민이는 이제 또 위증으로 기소될 걸 우리가 보고, 자, 그 다음에 이 조국에 대해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조선제일검이면서 혈화했잖아. 이제 조국 당을 본격 때립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조국 당을 본격 때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재명이도 조국이 견제하죠. 둘이 싸운다니까요. 제가 그것도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조국 당을 향해서 이들이야말로 이게 우리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극단주의자들이다. 극단주의자들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조국 당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이런 게 극단주의자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요즘은 이제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 뭐 군인들이 총칼 들고 쿠데타 해가지고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건 드물죠. 그건 이제 후진국에서는 있지만 드문 일이에요. 근데 왜 선진국이나 또 이제 우리처럼 발전한 이런 데 나라에서 이게 민주주의가 왜 무너지느냐? 바로 이제 이런 조국 같은 이런 게 극단주의자들이 기존에 있는 정당, 대표적으로 민주당, 이재명이나 이런 게 기성정당의 리더들, 거기에 빌붙는 거예요. 이걸 숙주라 그래요, 숙주. 완전히 기존의 정치 집단, 여기에 숙주처럼 붙어가지고 극단주의자들이 스멀스멀 들어옵니다. 국회로 들어옵니다. 바로 이게 범죄자들이, 대표적인 게 진보당이나 조국당 범죄자들, 이런 자들이 국회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게 극단주의자들이 기성정당의 리더를 숙주 삼아서 주류 정치로 들어오면요.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게 완전히 사법 시스템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래서 이게 무너진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주장이고 이게 맞습니다. 이제 제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조국을 향해서 제대로 이게 포탄을 이제 날리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이재명막에 한 놈만 팬다. 제가 그랬잖아요. 한 놈만 팬다 전략에서 이제 두 놈 다 때려 패야지. 이재명, 조국이 다 때려 패야 됩니다. 야금야금 이게 법치 파괴하면서 민주주의 파괴하는 걸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조국과 같은 이런 극단주의자들이 사법 시스템에 복수하겠다. 이러면서 공공연하게 나서는 이런 자들이 바로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런 자들이 이재명과 손잡고 우리 정치를 장악하려고 하는, 이게 문제다. 이렇게 조국 당에 대해서 강력한 완전히 핵폭탄을 하나 터뜨린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뭐 저는 구구절절히 맞는 옳은 말이고, 앞으로 조국 제대로 좀 때려 패야 됩니다. 제대로 좀 회초리 국민들이 들어줘야 됩니다. 조국이 반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집안 자체가 보세요. 저는 범죄단체보다 더하다 봐요. 우리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건 엄청난 큰 죄거든요. 범죄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조직적으로 범죄하는 거 있잖아요. 조폭 같은 거. 근데 범죄단체도 판례 중에 보면 3명 이상이면 보통 범단으로 봐요. 3명 이상이면. 근데 조국 패밀리 볼까요? 조국이 2년, 정경심이 4+1.
그 다음에 조민희 1,000만 원, 그 다음에 조권은 동생이죠. 그 다음에 아들은 조건이고, 그 다음에 조건이가 그 자기 동생인데 그것도 처벌됐죠. 선생 채용할 때 비리 받고 뭐 어쩌고 형량이 좀 그때 너무 낮게 때려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돈 심부름한 사람보다 어떻게 주범이 더 작으냐. 그때 판사 말이 많았잖아요. 거기에 또 부인도 위장이혼했잖아요. 위장이혼. 거기다가 오촌 조카는 집안의 종손인데 그것도 처벌됐잖아요. 오촌 조카. 아니 집안에 지금 이게 처벌된 사람 몇 명입니까? 조국 집안에. 오촌 조카, 동생, 그 다음에 조국, 정경심, 조민, 이거만 해도 5명 아닙니까? 거기다가 아들에게 좀 봐줬지. 진짜 멸문제가 시기 되는데 아들도 로스쿨에 2군데 하고 대학원 2군데 갖다 줬잖아요. 거의 아들도. 그 다음에 그 재수 씨도 마찬가지고. 진짜게 이런 범죄자 집단 본 적 있습니까? 이런 자가 뭐 국회 들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윤석열 대통령 용산에 가서 뭐 탄핵하니 어쩌니 저쩌니 오만방자하게 기고만장해서 떠드는, 반드시 저는 이런 범죄 단체 패밀리 심판해야 된다. 심판해야 된다. 이제는 그냥 참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자각이 가서 뭐 너 쫄리나 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사투리 언제 자기 고향에 있었다고 이러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 그 한동훈 위원장이 제대로 조국 때리기에 나섰기 때문에 우리 우파들도 잊지 말자. 조국의 범죄 10월 3일 그 개천절과 10월 9일 한글날 우리가 어떻게 광화문에 나갔습니까?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조국 패밀리를 철저하게 심판해. 지금까지는요, 자기가 뭐 멸문지하고 무간지옥에 살았다고 호소하는데, 무간지옥은 이제 불교에서 8개 지옥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처절한 게 무간지옥인데요. 이제는 조국이가 실제는요, 무간지옥이 아닙니다. 자기가 평생 벌 돈을 다 버는 거예요. 지상천국에 살았어요. 지상천국에. 보세요. 정경심이가 2억 5천 이상 영치금 벌었죠. 조국이가 추정 금액이 10억 이상 벌었죠. 조민이가 오늘 또 조민이 하나 너 기소 또 됐네. 너 홍삼 파는 거 사기로 검찰에 넣어봤네. 홍삼 너 지금 너 전과 3범이다 이제. 홍삼 위정. 홍삼을 너 의사로서 뭐 먹지도 않는데 먹어보니까 좋더래가. 너 그게 사기야. 사기 소비자인데, 지금까지 돈을 조민이가 얼마나 벌었습니까? 약혼까지 계좌 올리라는 거 아닙니까? 약혼까지. 근데 이제부터 제대로 추가 심판이 돼. 조국이는 송철호권으로 추가 기소, 조민이는 위정하고 홍삼 판매로 추가 기소, 필요하면 아들도 기소를 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래가지고 이제부터 조국이를 진짜 무간 지옥에 빠뜨려야 된다. 완전히 지옥불에서 조국이를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